안녕하세요. 경제엄마 최 소장입니다. 오늘은 북리부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제가 창원 부동산 독서 모임 20회차까지 되었는데 지금 창원 부동산 독서 모임 20회차 선정 도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 세금의 모든 것 한 장 정리한 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모든 것 지금 출간하신 지 지금 2019년도에 책을 내셨는데요. 김낙혜 작가님은 이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OECD 이제 재정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때의 실무 노하우를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셨는데요. 조세 저항만 할 줄 알았지 조세 수능을 하지 못한 이제 개인에게 경제엄마에게 이제 세금을 이해시키는 책입니다.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제가 봤고요. 지금 뭐 다른 부동산 이제 세금 설계 뭐 이런 책들 보면 이제 부동산 세금 쪽 분야 그 한쪽 분야에만 치우쳤다 하면 이 책은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크게 25개의 세금이 있고 그중에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많이 풀어쓴 책이고요.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딱 좋은 책이고 경제엄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 지금 토론을 했는데요. 창원 부동산 독서 모임 자체가 이제 매달 이제 월에 첫째 주, 셋째 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당일인 오늘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해서 보내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하반기, 남은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지정도서 선정하는 것까지 해야 돼서 조금 바쁘기도 바빴는데, 그래 해도 이제 지정도서, 세금의 모든 것,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구독자님들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지정도서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책 선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부동산 투자 고수님께서 보신다면 선정 도서를 좀 추천해 주시면은 내년 하반기에 선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지정도서 선정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많은 고수분들의 부동산 관련 도서 추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세금, 그러니까 꼭 부동산 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 거래세, 보유세에 대해서 한 장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5가지 중에 이제 취득세, 그다음에 양도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취득세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개인과 법인을 제가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개인 고객님도 계시고 법인 고객님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지금 취득세 세율은 제가 취득세, 농특세 포함해가지고 다 적용된 거고요.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을 하고 뭐 토지나 오피스텔 상가는 4.6%를 적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별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과세 표준이 같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6억 이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9억 초과까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과세 표준이 나누어져 있고요. 과세 표준에서 또 85제곱 이하냐, 85제곱 초과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1.1%부터 3.5%까지 개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에서부터 최대 8.3%까지 이렇게 이제 취득세가 세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도 이 세율이 조금 변동이 있거든요. 1주택자냐, 이제 2주택, 3주택, 4주택자냐 다르고,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택수는 이제 1주택자면 이제 1.1%에서부터 이제 최대 3.5%까지 있고 2주택자다 이러면 이제 8.8%에서부터 9%까지 있고요. 3주택자다 하면 13.2%에서부터 네, 13.4%까지 있고요. 4주택자다 하면 13.2%에서부터 13.4%의 이제 취득세를 내시고 개인이 취득하시게 되십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르죠.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3.3%,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8.8%와 9%였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주택가액의 1%에서 3%까지 되고요. 3주택자다 하면은 이제 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3.2에서 4%였는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9%가 되겠습니다. 4주택자 이상은 13.2%, 13.4%를 내던 개인이 이제 비규제 지역,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최대 똑같이 13.2%에서부터 13.4%까지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건 개인의 사항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법인은 13.2%에서부터 13.4%입니다. 이게 법인이 지금 4주택 이상자의 개인과 법인과 이게 취득세 세율이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증여취득세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시에 13.2%. 지금 뭐 보면 13.2%가 요 4주택자 이상 개인과 법인에게 이렇게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증여취득세도 13.2%로 같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제 3.8%부터 4%까지 매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 비속, 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가 적용이 됩니다. 한 장이 좀 길어서 제가 챕터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장입니다. 그럼 재산세 볼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에서부터 3억 초과까지 이렇게 있고요. 별장도 따로 별도로 이제 재산세가 매겨지는 부분입니다. 과세 표준을 보면은 지금 0.1%에서부터 0.4%까지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이 재산세율을 적용이 받고요. 과세 표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도 네,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에서부터 94억 초과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2주택자 이하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0.6%에서부터 3%까지 있고요. 3주택자 이상이다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1.2%에서부터 이제 6% 되겠고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이하다 하면 종부세가 3%, 3주택자 이상이다 하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6%가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이 6%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합계 6억, 1주택자는 9억이고요. 1주택 이상자는 이제 6억까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법인은 이제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 기본공제 6억 원이 예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부담 상한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한번 볼게요. 소득세는 이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과세 표준이 둘 다 똑같습니다. 1,200만 원 이하에서부터 최대 5억 초과까지 있는데 6%부터 42%까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구간이 세 구간으로밖에 안 나뉩니다.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해서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해서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 되겠습니다. 이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법인세 세율은 법인 추가과세는 이제 별도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조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 상담과 이제 법인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710 이후에도 많이 변했고 그 전에도 좀 변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래 과세 기간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세금이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여기 하단에 있는 요 이제 양도소득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이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 분양권이냐, 오피스텔 분양권이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이제 물건이냐, 그다음 조정 지역,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좀 덜 복잡한 것부터 먼저 보자면 상가와 토지, 그 다음 업무용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업무용 오피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에는 50%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2년 미만에는 40%의 양도세를 내고 2년 이상 지나면 기본세율 6%에서부터 42% 되겠습니다.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보시게 되면은 12월 31일 안에 팔게 되면은 요렇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50%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50% 세금 내게 되고 2년 미만은 40%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 2년 이상 갖고 계셔야 6%에서 42% 일반 과세가 되십니다. 그다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1년 미만에 파시게 되면 40%, 1년 이상의 기본세율은 6%에서 42% 가게 됩니다. 조정 지역이다,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한다 하면 이제 2주택자 기본세율에다가 이제 더하기 10% 추가 세율이 되고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 소율의 20%가 이제 중과가 되게 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토지 오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판다 하면은 또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이다 하면 50% 이제 단일 세율이 적용받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분양권,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그 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일되게 지금 여기 법이 되죠. 그래서 1년 미만엔 50%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가지고 있었는데 1월 1일 이후에 팔게 된데 1년 미만이다 하면 50% 세금을 내시게 되고요. 그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하면 40% 내게 됩니다. 2년 이상이다 하면 기본세율 적용이 받고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을 그때 안 팔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판다 할 경우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 1년 미만이다 하면 70% 양도세를 내시고 1년 이상이다 하면 60%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지금 요 분양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별도죠. 1년 미만에는 70%, 2년 미만에는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만일 1년 미만으로 판다 할 때는 12월 31일까지는 50%죠. 근데 지금 1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1년 미만 똑같이 50%입니다. 근데 6월 1일 이후에 팔았는데 1년 미만이다. 그러면 7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도 계획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고 거래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금 때문에 거래가 뭐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다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하고 2021년
5월 31일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2021년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기본세율 더하기 20%가 더 중과가 되고요. 3주택자 이상은 30%가 더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념해서 보시면은 자산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 외에 주식 부분에도 가치 세금을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타 자산, 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 비율 50% 이상인 특정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10% 더해지고 기타 자산, 특정 주식 외의 기타 자산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국내 주식 대주주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소기업 주식은 뭐 20%, 일반 기업 주식은 이제 1년 이상 보유했냐, 2년 이상 보유했냐에 따라서 20%, 30% 적용이 되고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혜택들은 누리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중소기업 주식이냐, 이제 일반 기업 주식이냐에 따라서 10%, 20%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20% 가고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10%의 이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념으로 보면 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네요.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제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가장 실생활에 적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5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안에서 벗어나는 거는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5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세금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정보 다르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액은 지금까지 여기 윗부분에 나왔던 세액들은 다 과세 표준 금액 곱하기 세율 이제 누진 공제액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 누진 공제액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표 구간 세율 빼기 이전 과표 구간 세율 그다음에 곱하기 이전 과표 구간 최고액의 합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정리한 게 이제 주택 기준으로 대부분은 했고요. 임대사업자 미등록인 경우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게 바뀐 개정법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2020년 8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죠.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제 전월세 상한제 5%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 2020년 8월 11일 이제 취득세 중과한다. 입주권은 제외하고 그다음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게 이거에 따라서 취득세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증여 취득세 중과 조정 지역이 이제 공시지가 3억 이상 인 곳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제외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이 되고요. 양도세 계산 시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부터 종부세가 이제 중과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양도세가 또 중과됩니다. 분양권 중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인데 20년으로 썼네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인 종부세가 이제 2주택, 조정구역은 이제 1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조정지역 외는 2주택 이하였을 때 이제 3%, 3주택 같은 경우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6%가 이제 종부세가 법인 종부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여기는 현재 신혼부부, 그다음에 연령 혼인관계에 무관하게 이제 1억 5천 이하 였을 때 100%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1억 5천 초과하거나 이제 3억 미만이었을 때, 수도권은 4억 이하였을 때 이제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 안고 매매는 안 되고요. 잔금 침과 동시에 입주를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이런 혜택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모든 것 김낙혜 작가님의 책을 기초로 해서 이해를 하고 한 장 정리를 해보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엄마TV를 구독하시면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